이민규 교수님의 질문하면 달라진다 A파츠 챌린지를 수석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질문이 중요한 시기, 어떤 질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좋은 질문의 중요성,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1일차 방향, 큐,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금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해볼까? 앤서, 어제와 다른 내일이라면 미루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꼭 해야 할 일을 오후로 미루는 나쁜 습관 때문에 오전에 늘 마음이 무겁다. 픽, 현재의 나는 바로 나 자신이 만든 것이다. 액션, 공개 수업 교수 학습 과정안을 마무리하고 수석교사 업적 보고서를 오늘부터 작성하고자 한다. 체인지, 알람을 설정하여 교수 학습 과정안을 30분간 작성하였고 업적 보고서도 30분만 썼다. 일단 시작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과정안은 내일이면 마무리될 것 같고 업적 보고서는 오늘 시작했으니 매일 30분씩만 작성하도록 하자. 오후가 아닌 오전에 질문하면 달라진다. 2일차 P24 시기 큐, 너무 늦었다고 포기한 일 중에 지금이라도 시작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앤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한 것 같다. 학창시절 책이란 것은 교과서와 참고서 밖에 제대로 읽지 못했다. 독서 습관이 잘 되지 않아서 국어가 늘 어려웠고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독서 습관을 잘 기울이고 특히 고전 독서를 하고 싶다고 느껴왔다. 인문학과 고전, 과거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하지만 고전10 미닛을 운영하는 최성경 선생님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려 하루 10분만 읽자라고 시작하였다. 픽,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 액션, 하루 10분만 고전책을 읽어가자.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그동안 밀려왔던 1984를 어제 하루 종일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었다. 작게 시작하니 가능했다. 원래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읽다 보니 재미있어 다 읽어졌다. 체인지,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이 말이 주는 강한 메시지가 좋다.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은 이제 한 꾸러미의 변명일 뿐이라고 한다. 과거에 책 읽기가 그토록 싫었는데 재미를 붙이니 흥미도 생기고 책의 마지막 장과도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다. 질문하면 달라진다는 책을 허투루 보면 안 될 듯하다. 하루 2단락밖에 주지 않지만 이것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질문에 답해보기도 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본다. 1. 고전 책 읽기를 나이 지천명이 다 되어 읽고 있는데 10대에 읽었었더라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2. 늦은 때란 없다고 하는데 현재 공부와 담을 쌓은 많은 학생들이 나이 들어서 깨달음이 오면 나처럼 책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3. 그렇다면 나의 경험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10대 학생들에게 고전책을 읽어보라고 권유하면 좋을까? 4. 10대와 50대에 읽는 고전책이 주는 영향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5. 나이를 불문하고 고전책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 메시지가 세대 간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도 늘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만들 수 있어서 좋다. 질문하면 달라진다. A파츠 챌린지 3일차 P36 시각 무엇을 먼저 보는가? 큐,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나쁜 일 속에서 좋은 의미를 찾아본다면? 앤서, 질문에 대한 답. 질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소감, 결심이나 각오 및 계획을 적는다. 픽,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문장을 꼽아보고 그에 대한 느낌이나 소감, 질문, 각오, 결심 등을 적는다. 액션, 질문에 대한 답이나 이 주제의 내용과 관련해서 실천한 작은 일들을 적는다. 체인지, 실천하는 동안 또는 실천한 후 달라진 기분, 느낌, 생각 및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 관계의 변화 등을 적는다. 질문하면 달라진다. 4일차 큐, 남이 뭐라 하든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가고 싶은 나만의 길은 무엇인가? 앤서, 독서, 글쓰기. 픽, 세상에 꾸준함보다 더 나은 재능은 없다. 액션, 불파만 쥐파참. 특별한 재능이 없기에 꾸준함 하나 붙잡고 살고 있다.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거창하면 안 된다. 하루 10분 독서와 한 줄 일기 쓰기는 나의 오래된 습관이다. 10분 읽다 보면 10분 만에 독서를 끝내는 일은 거의 없다. 한 줄 일기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으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한 줄 일기 쓰기 또한 완료하였다. A파츠 챌린지라는 것을 처음 해보고 있는데 새로운 도전이 색다른 즐거움과 보람을 주고 있다. 15일 만에 끝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체인지, A파츠 챌린지를 통해 이 책을 다시 한번 뽑아보게 되었다. 뭔가를 쓰려면 대충 읽어서는 안 되기에 질문하면 달라진다. A파츠 챌린지 5일차 P62 명명 그 사람.
아픈 사람이야. 큐, 이 사람 아프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사람은 누가 있을까? 앤서, 질문에 대한 답. 질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소감, 결심이나 각오 및 계획을 적는다. 픽,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문장을 꼽아보고 그에 대한 느낌이나 소감, 질문, 각오, 결심 등을 적는다. 액션, 질문에 대한 답이나 이 주제의 내용과 관련해서 실천한 작은 일들을 적는다. 체인지, 실천하는 동안 또는 실천한 후 달라진 기분, 느낌, 생각 및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 관계의 변화 등을 적는다. 질문하면 달라진다. A파츠 챌린지 6일차 P79 여행을 떠나자. 동네 한 바퀴. 큐, 낯선 관점으로 둘러보고 싶은 낯익은 곳은 어디인가? 앤서, 매일 산책하는 우리 동네 산책로. 어제 그곳을 산책하며 나뭇가지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파란 하늘과 햇살을 즐겼는데 오늘 질문이 너무 반갑다. 어제의 경험을 적을 수 있어서. 픽, 행복한 사람은 낯선 곳을 동경하기보다 낯익은 곳에서 누릴 줄 안다. 액션, 우리 동네에는 산책로가 이게 있다. 어제 걷던 산책로는 모락산 바로 밑으로 나있는 1km가량의 길이라 그 길을 더 좋아한다. 오늘 퇴근 후에 우리 집 바로 뒤편에 있는 다소 짧지만 폭이 넓은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10가지 찾아보고자 한다. 체인지, 집 근처 산책로에서 새로운 것을 10가지 찾아보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이다. 질문하면 달라진다. A파츠 챌린지 7일차 P78 조화 스톱 앤 레스트. 큐, 요즘 나의 일상은 긴장과 이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앤서, 추석 연휴 오늘을 이완의 시기로 잡았다. 오늘이 이완의 시기 마지막 날이다. 이완의 시기 마지막 세레모니로 김수철과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간다. 내일부터 업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의 약 한 달간은 긴장의 시기다. 한 달은 열심히 달려보자. 픽. 너무 긴장하면 무너지고 너무 이완하면 성과가 없다. 액션. 오늘까지는 이완의 시기이므로 보고서는 늘 해왔던 대로 30분만 쓰고 내일부터는 매일 1시간으로 늘려야겠다. 체인지, 어제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새로운 것을 10가지 발견하려고 했는데 너무 익숙한 곳이라서 그런지 5가지밖에 발견하지 못했다. 1. 울타리 색깔이 흰색에 갈색 무늬라는 것. 2. 산책로 배수구 길이가 각각 다르다는 것. 3. 산책로 한쪽에 건물 5층 높이의 아주 큰 나무가 있다는 것. 4. 산책로 중앙에 심겨진 작은 나무가 48그루라는 것. 5. 산책로 중앙에 심겨진 나무 중 잎이 무성한 나무 밑에는 잡초가 거의 없지만 잎이 별로 없는 나무 밑에는 잡초가 무성하다는 것. 질문하면 달라진다. A파츠 챌린지 8일차 P 86평화 12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큐,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상해 본다며? 앤서, 건강검진에서 정밀 검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정밀 검사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결과를 듣는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면 받아들이고 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라. 라고 하겠지? 픽, 어떤 성격을 갖고 싶으면 그 성격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 윌리엄 제임스. 액션,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문득 걱정이 솔솔 비집고 표면으로 나와서 잠시 동안 나를 잠식한다.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심호흡과 함께 해야 할 일에 집중해본다. 체인지, 예전에는 걱정할 만한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걱정거리에 잠식하여 힘듦을 자초하곤 했는데 마르코스 바스케스의 스토아적 삶의 권유를 읽고부터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힘듦을 자초하는 삶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